하늘은 잿빛이었어요. 차창 너머로 흩날리는 낙엽이 바람에 떠돌았죠. 검은 승용차가 천천히 언덕길을 올라 묘지 앞에 멈췄습니다. 차문이 열리자 고요한 공기를 가르며 윤서진 회장이 내렸어요. 검은 코트를 여미며 주변을 둘러보는 그녀의 눈빛엔 오래된 슬픔이 서려 있었죠. 수연아, 올해도 엄마가 왔단다. 그녀는 조심스레 묘비를 닦으며 꽃을 내려놓았어요. 꽃잎 하나하나를 손끝으로 매만지던 그녀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바람에 실려온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에요. 고개를 돌리자 언덕 아래에서 3명의 아이가 보였어요. 똑같이 생긴 새 쌍둥이였죠. 아이들은 조그만 손으로 꽃을 들고 다른 묘비 앞에 다가갔습니다. 서진은 그들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시선을 옮겼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내려놓은 꽃다발에 붙은 카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사랑하는 엄마 윤수연. 서진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아이들에게 다가갔어요. 얘들아, 잠깐만, 그 이름 누가 쓴 거니? 세 아이 중 가장 큰 듯한 소녀가 서진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우리 엄마 이름이에요. 엄마는 하늘나라에 계세요. 순간 서진의 얼굴에서 피가 가셨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눈동자가 흔들렸죠.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그래, 엄마 이름이 윤수연이구나. 혹시 너희 아빠 이름은 뭐니? 하지만 아이들은 장난스러운 웃음을 남기고 달아나 버렸어요. 남겨진 서진은 허공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된 기억이 밀려왔어요. 20해 전 교통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의 그날. 딸의 이름이 적힌 신문기사, 마지막으로 본 하얀 수에 차가운 병실 공기까지. 설마 아닐 거야. 그녀는 자신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시리게 흔들렸어요. 비서 오 실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이제 돌아가시죠.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묘지 저편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깃들어 있었죠. 그리고 그 순간 멀리서 묘지 관리인이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건네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진은 그 장면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녀의 발끝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오늘은 그냥 돌아설 수가 없었죠. 묘지 한쪽에서 낙엽이 바람에 쓸려가고 있었어요. 윤서진 회장은 조용히 발걸음을 옮겨 묘지 관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검은 모자를 눌러 쓴 채 아이들이 떠난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죠. 서진의 발소리에 놀란 듯 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아이들 자주 오는 모양이군요. 서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묘지 관리인은 잠시 머뭇거리다 조용히 대답했어요. 예, 회장님. 매년 이맘때쯤이면 꼭 찾아옵니다. 누구의 묘에 오는 겁니까? 그게. 그의 시선이 잠시 허공을 맴돌았어요. 말끝이 흐려졌죠. 말씀드리기 곤란하신가요? 서진이 묘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이미 무언가를 알아차린 불안이 비쳤습니다. 묘지 관리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그 아이들, 윤수연 씨 묘에 옵니다. 그 한마디에 서진의 숨이 멎었습니다. 가슴이 조여오는 듯 심장이 크게 2번 뛰었죠. 윤수연? 예. 제가 돌보는 구역 중 하나입니다. 그 아이들, 부모님은? 잘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한 번쯤 데려온 적은 있지만 전혀 말씀을 안 하셨어요. 서진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손끝이 하얗게 떨렸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오래전 장례식 장면이 스쳐갔습니다.
폐쇄된 관, 직접 확인하지 못한 시신, 그리고 누군가가 대신 처리했다던 의문스러운 절차들. 회장님? 묘지 관리인의 목소리에 서진은 천천히 정신을 가다듬었어요. 그 아이들의 주소를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개인정보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렇겠죠. 짧은 대답이었지만 서진의 얼굴엔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묘비를 바라보았어요. 아이들이 두고 간 꽃다발 사이에서 하얀 리본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거기엔 아이들의 서툰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죠. 사랑해요, 엄마. 서진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돌아서며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수연아, 정말 내가 이 아이들의 엄마라면. 그녀가 떠난 뒤 묘지 관리인은 오래도록 그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며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 했죠. 그리고 아주 작게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이제 결국 알게 되시겠군요. 밤이 깊었습니다. 윤서진 회장의 저택은 고요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어요. 거실 불빛 아래 오래된 상자를 꺼내 든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상자 속에는 딸 윤수연의 어린 시절 사진과 편지, 그리고 사고 당시의 신문 기사들이 들어 있었죠. 25의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기사의 문장을 따라 읽던 그녀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사고 장소와 시간, 그리고 병원 이름. 모든 것이 선명했지만 정작 시신 인계자란 항목은 공란이었어요. 그녀는 곧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 실장, 지금 당장 병원 기록을 찾아와요. 그날 수연이 사고로 실려갔던 곳 있잖아요. 비서의 다급한 숨소리가 들렸죠. 회장님, 벌써 20회가 지났습니다. 자료가 남아있을지 찾아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떨림이 함께 묻어났습니다. 잠시 후 오 실장이 자료처를 들고 들어왔어요. 오래된 문서라 대부분 폐기되었지만 일부 사본을 구했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종이 속 한 줄의 문장을 읽는 순간 심장이 멎을 듯 했어요. 환자 윤수연, 사고 후 혼수 상태. 가족 확인 불가로 보호자 미상 처리. 그녀의 손에서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직접 딸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어요. 당시 남편은 장례 절차를 대신 처리했고 서진은 충격에 병상에 누워 있었다고 했죠. 그럼 수연이는?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 여기 또 다른 문서가 있습니다. 그날 병원 간호사가 남긴 보고서예요. 서진은 눈을 치켜들었습니다. 보고서 하단에는 익숙한 이름이 적혀 있었죠. 정민호 당시 인턴 간호조무사. 서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정민호? 오늘 묘지에서 만난 그 사람 이름이었는데 두 손으로 입을 막은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모든 퍼즐이 서서히 맞춰지고 있었어요. 새 쌍둥이의 얼굴, 수연의 이름, 그리고 그 남자. 오 실장, 내일 아침 바로 그 묘지로 가요. 그 사람을 만나야겠어요. 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빛은 슬픔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진 속 딸의 미소를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수연아, 내가 어디에 있든 엄마가 꼭 찾을게. 창밖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빗물이 마치 그녀의 눈물처럼 고요히 떨어졌습니다. 이른 새벽 묘지의 안개는 아직 걷히지 않았어요. 윤서진 회장의 검은 차가 천천히 언덕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그녀는 말이 없었죠. 손에는 딸의 사진 한 장을 꼭 쥐고 있었어요. 비서 오 실장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그분이 오늘도 근무 중이라고 합니다.
관리소에서 기다리고 계신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내가 직접 이야기하겠어요. 묘지 관리소 문을 열자 낡은 나무 냄새와 흙 냄새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 정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침착한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딘가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회장님, 이렇게 일찍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정민호 씨죠. 오래 기다리게 했네요. 서진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그 아이들, 새 쌍둥이 말이에요. 그 아이들 어머니 이름이 윤수연 맞습니까? 민호의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죠. 말해주세요. 저는 그 아이들 어머니를 압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해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왜 그 이름이 지금 다시 제 앞에 나타난 거죠?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오랫동안 눌러왔던 무거운 고백이 목까지 차오르고 있었죠. 회장님, 사실 그날 윤수연 씨는 죽지 않았습니다. 서진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그분은 사고 직후 혼수 상태로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저는 당시 인턴 간호조무사였고 담당 간호사의 지시로 옆에서 돌봤습니다. 며칠 후 그녀가 깨어났지만 기억을 잃으셨죠. 서진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엔?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그녀는 가족을 찾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기억 속에 회장님이나 집, 모든 게 지워졌다고 했어요. 새 이름으로 살고 싶다고 그렇게 떠나셨죠. 서진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녀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아마 자신이 짐이 될까봐 두려웠던 거겠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서류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그분이 남긴 편지입니다. 언젠가 엄마가 오시면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서진의 손이 봉투를 붙잡았습니다. 떨리는 손끝으로 을 열자 익숙한 필체가 눈에 들어왔어요. 엄마, 미안해요. 살아서 돌아갈 용기가 없었어요. 하지만 언젠가 아이들이 제 목소리를 대신 전해줄 거예요. 짧은 문장에 숨이 막히듯 서진은 편지를 가슴에 껴안았습니다. 수연아, 내가 살아있었구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역시 눈시울이 붉어졌죠. 그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입니다. 서진은 그 말을 듣고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요?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작게 떨렸습니다. 정민호의 말은 서진의 가슴에 깊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시간이 잠시 멈춘 듯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민호는 손가락을 꼭 맞잡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믿기 어렵다는 것 압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럽고 절제되어 있었어요. 수연 씨는 기억을 잃은 채 깨어났고 새로운 삶을 선택했습니다. 혼자였으면 버티기 힘들었을 겁니다. 저는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서진의 시선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당신과 함께? 예. 우리는 함께 살았습니다. 비록 많은 걸 잃었지만 그녀는 늘 밝았어요.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도 세상을 다 얻은 사람처럼 웃었습니다. 민호의 말이 이어질수록 서진의 표정은 점점 흐트러졌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묻어두려 했던 상처들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냈죠. 그러면 그 아이들은 윤수연 씨의 그리고 제 아이들입니다. 민호는 힘겹게 말했습니다. 아주 긴 시간이 흐른 후에야
서진은 떨리는 숨을 내쉬었어요. 수연이가 살아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걸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슬픔과 후회가 섞인 아주 조용한 떨림이었죠. 민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원하지 않았습니다. 기억을 잃은 상태였지만 회장님께 큰 짐이 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 아이들까지 위험해질 거라 생각했어요. 서진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딸의 마음이, 딸의 두려움이, 그리고 딸이 어떤 세월을 견뎌냈는지 생각하니 숨이 막혔어요.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수연 씨는 출산 후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의사가 위험하다고 했지만 그녀는 끝까지 아이들만 걱정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서진은 무너질 듯 의자에 몸을 기댔어요. 눈물이 한 줄기 고요하게 흘러내렸습니다. 수연아, 너는 늘 그렇게 다른 사람만 먼저 생각했지. 그녀는 편지 봉투를 가슴에 끌어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민호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었습니다. 수연 씨가 남긴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후 서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아이들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민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집에 있습니다. 학교에 다니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서진은 눈가를 닦으며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내 손녀들이군요. 처음으로 그 사실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가장 따뜻한 진실이 그녀의 가슴 속에서 아주 천천히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정민호의 집은 묘지에서 멀지 않은 작은 마을에 있었어요. 오래된 목조주택이었지만 아이들이 뛰어놀기 좋을 만큼 넓고 따뜻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윤서진 회장은 차에서 내리며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낙엽이 바람에 실려 마당을 스치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죠. 비서 오 실장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이제 피하지 않을 거예요. 민호가 문을 열고 그녀를 맞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이들은 아직 사정을 모르니 천천히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작은 거실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사진 속 어딘가 익숙한 얼굴, 수연이 미소가 서진의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짧게 묶은 머리, 소박한 원피스, 그 옆에서 웃는 민호, 그리고 새 아이. 서진은 사진을 떨리는 손으로 쓰다듬었어요. 수연이가 이렇게 웃고 있었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 작았지만 방 안에 가득 울리는 듯 했죠. 민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억을 잃었어도 회장님 닮은 밝은 표정으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스스로를 민지라고 부르며 살아갔습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새 삶을 산 거죠. 서진은 사진을 바라보며 눈가를 적셨습니다. 저 아이들 엄마를 닮았네요. 예, 성격도 그렇습니다. 밝고 씩씩합니다. 잠시 후 방문이 덜컥 열리고 새 쌍둥이가 뛰어나왔어요. 아빠, 오늘은 누가 왔어? 아이 셋은 서진을 보고 잠시 멈춰섰습니다. 반짝이는 눈동자가 그녀를 향해 고정되었어요. 민호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인사드리자. 손님이셔. 셋 중 가운데 소년이 먼저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소녀들도 뒤따라 밝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진은 아이들을 바라보다가 결국 눈을 떴습니다. 안녕?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했어요.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입은 어디서 본 것 같아? 응, 우리 엄마 닮았어. 그 말에 서진은 가슴이 꽉 막히는 듯 했어요. 아이들의 눈빛에서 수연의 고운 눈매가 겹쳐 보였기 때문이죠. 아이들 셋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그녀 앞에 섰습니다. 그중 막내 소녀가 용기를 내 말했어요. 할머니 느낌이 나요. 순간 방 안의 시간이 고요히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진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말 한마디가 그녀의 굳게 닫아두었던 마음을 단숨에 열어젖혔어요. 그녀는 조용히 아이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 그녀의 차가운 손끝을 감싸 안았죠. 그래, 할머니 맞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너희 엄마는 내 딸이었어요. 아이들은 그녀의 말을 이해하려는 듯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완전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녀가 자신들과 깊이 연결된 사람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는 듯 했죠. 서진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수연이가 남기고 간 가장 소중한 선물이구나. 그 순간 세상에서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기억의 문이 서서히 그리고 따뜻하게 열리고 있었어요. 저녁 햇살이 민호의 집 거실로 스며들고 있었어요. 따뜻한 주황빛이 아이들의 머리카락을 비추며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윤서진 회장은 아이들 앞에 앉아 있었고 아이 셋은 그녀 주변을 맴돌며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막내 소녀가 살며시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랑 친구였어요? 서진은 아이들의 순수함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가가 붉어지며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야, 할머니는 너희 엄마의 엄마였단다. 아이들의 표정이 놀람으로 변했어요. 그러다 막내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엄마가 항상 말하던 그 어른이구나. 우리 엄마가 나중에 꼭 만나게 될 거라고 했어. 서진의 눈물이 뚝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이들의 짧은 말 안에 수연의 마음이 담겨 있는 듯 했어요. 그때 민호가 작은 상자를 들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상자 위엔 수연의 손글씨가 남아 있었어요. 아이들이 10살이 되면 꼭 전해주세요. 서진은 숨을 삼켰어요. 10살? 예스. 올해가 10번째 생일입니다. 민호가 상자를 내밀자 서진은 양손으로 조심스레 받아들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와 작은 테이프 하나가 들어 있었죠. 테이프라벨 아이들에게, 그리고 엄마에게.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서진의 손이 크게 떨렸습니다. 숨을 고르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잡음 뒤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득한 세월 속으로 사라졌다고 믿었던 목소리. 딸 윤수연이었죠. 얘들아, 엄마야. 그 목소리는 조금 약했지만 따뜻했어요. 아이들은 눈이 동그래져서 스피커를 바라보았습니다. 너희가 이걸 들을 때쯤이면 엄마는 아마 옆에 없을 거야. 그래도 슬퍼하지 마. 너희 곁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할머니가 계시거든. 서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테이프 속 수연의 목소리는 고요하게 이어졌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어떤 모습이든 다시 돌아갈 용기가 없었어요. 엄마가 힘들까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언젠가 아이들을 보면 알겠죠. 제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지. 아이들의 눈시울도 붉어졌어요. 막내는 서진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죠. 할머니 울지 마요. 마지막으로 수연의 목소리가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저 대신 아이들을 안아주세요. 그 아이들은 제 전부였으니까요. 테이프가 멈추고
방 안에는 깊은 정적만 흐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수연의 목소리가 남긴 따뜻한 울림이 아주 길게 오래도록 머물렀습니다. 서진은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수연아, 내 목소리, 내가 평생 안고 살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의 등을 어루만졌어요.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잃어버린 시간들이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했죠. 며칠 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오후, 윤서진 회장은 새 쌍둥이와 손을 잡고 다시 묘지를 올랐어요. 묘비 앞에 도착하자 아이들은 꽃을 내려놓고 말했어요. 엄마, 우리 왔어. 서진은 무릎을 꿇고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수연아, 너의 아이들을 만났어. 정말 예쁘고 씩씩하고 착한 아이들이더라. 너를 꼭 닮았어. 막내가 조용히 물었어요. 엄마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까? 서진은 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럼 매일 지켜보고 있지. 너희가 웃으면 같이 웃고 울면 같이 울고 너희가 커가는 걸 누구보다 기뻐하실 거야. 그때 민호가 묘지 언덕 아래에서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열어주셔서요. 고마운 건 제가 아니에요. 수연이를 지켜준 사람이 민호 씨잖아요. 제가 해주지 못한 걸 대신 해주셨네요. 잠시 묘지 앞에 고요한 바람이 스쳐갔습니다. 잃어버린 세월이 천천히 따뜻한 기억으로 변해가는 순간이었어요. 서진은 아이들의 손을 하나씩 잡고 묘비 앞에 섰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할머니가 너희 곁에 있을게. 아이들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어요. 묘지에서 내려오는 길, 서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금빛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수연아, 너의 마지막 선물, 내가 평생 지켜줄게. 그 순간 바람이 사르륵 스쳐갔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조용히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린 것처럼 그 따스함 속에서 잃어버린 모녀의 인연은 새 아이와 함께 새로운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었어요.